수학의 짱이지쌤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요, 우리가 1학년 1학기에 이어서 몇 학기 할까요? 2학기 들어갑니다. 자, 1학년 2학기에 수학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단원들 쭉 소개해주는 시간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1학년 2학기를 전체적으로 내가 그림으로 쫙 펼쳐보도록 하겠다. 선생님 이야기 듣고 스토리로 쫙 한번 이해해보도록 하겠다. 이렇게 편안하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1학년 2학기에 대단원을 먼저 쭉 보여주면 자, 하나, 둘, 셋, 넷, 4개의 단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기본 도형 파트, 두 번째로는 평면 도형 파트, 세 번째로는 입체 도형 파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통계 파트가 들어갑니다. 느낌 오시죠? 어때? 1학기와는 달리 1학기 때는 수에 대해서 배우고 또 뭐에 대해서 배웠어요? 문자와 식에 대해서 배웠잖아. 그죠? 그런데 이제 2학기 들어서서는 전체적으로는 도형이네? 그걸 이제 기하라고도 표현하죠. 그래서 1학년뿐만 아니라 2학년과 3학년 때도 1학년 때와 같은 패턴으로 수학이 진행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패턴을 읽을 수 있으면 조금 여러분이 학년 올라가셨을 때 내가 부족한 부분이 있잖아. 그럼 부족한 부분을 채워내기 위한 그 작업들이 조금 빠르게 이루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체적인 틀을 알고 가자라는 것을 늘 강조하는 거니까 머릿속에 집어넣으시고요. 자, 재미있게 이제 도형 파트 들어가고 통계 파트가 들어가는구나 라는 거 파악했으면 기본 도형부터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 도형 파트에는 이런 단원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자, 기본 도형이라고 하면 뭐가 있을까요? 그치? 가장 먼저 우리가 도형의 시작은 뭐예요? 점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점이 모이면 뭐 되죠? 선이 되죠. 선이 모이면 뭐 되죠? 그치, 면이 되죠. 기본적인 사실이에요. 그걸 바탕으로 해서 자, 삼각형, 사각형, 오각형, 육각형 이런 것들 여러 가지 모양들이 있잖아. 이것들을 이제 좀 통틀어서 다각형이라고 하는구나 라는 용어도 배울 거고요. 그들의 특징들을 배워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평행선의 성질과 위치관계 그리고 작도와 합동을 통해서 전반적인 앞으로 여러분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셔서 도형 파트 그러니까 기하를 만날 때 필요한 성질들을 다 배울 거예요. 지속적으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아주 기본이 된다라는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점선, 면, 그리고 우리가 가장 또 많이 익혔던 각. 자, 이 각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 이제 각도기로 막 각 재고 이런 것들 배웠을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각에 대한 또 성질들이 있어요. 그래서 중학교 과정에서는 그 각에 대한 성질들을 배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평행선의 성질이라고 해서 평행선 뭔지 알아요? 예를 들면 기찻길 같은 거. 그 두 개의 그 철로의 양쪽에 있는 그 기찻길 만나요? 만나지 않죠. 그죠?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평행선이라고 하는데요. 평행선의 성질에 뭐가 있는지 각과 연결해서 또 작업이 들어갑니다. 자, 이어서 위치관계라고 해서요. 크게는 그냥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얘네들이 만나냐, 만나지 않느냐. 만나냐 만나지 않느냐. 점선 면에 대해서 배웠잖아. 이것들이 만나냐 만나지 않느냐. 자, 요 두 가지 기준을 가지고 다양하게 또 위치관계를 파헤치기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는 작도라는 것을 할 텐데요. 작도라고 했을 때 어떤 느낌이 들어요? 그림 그리는 거예요. 그림 그리는 건데 여기에는 도구가 제한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양한 도구들이 되게 많잖아. 각도기도 있고, 그죠? 근데 그냥 우리가 지정한 도구만 쓸 거예요. 어떤 도구를 쓸 거냐면 컴퍼스라는 것과 그 다음에 자라는 걸 쓸 건데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자의 역할을 하지 않아요.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자는 그 길이를 잴 수가 있잖아요. 근데 작도라는 것에서 사용될 자는 눈금이 없는 자를 사용할 거예요. 그래서 컴퍼스랑 눈금 없는 자를 사용해서 막 다양한 것들 그려내는 연습을 할 겁니다. 근데 이거 왜 하는지 알고 가셔야 되겠죠. 왜 할까요? 정말 중요한 합동이라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작도에 대해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작도를 함으로써 우리가 합동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과정이 있겠다라는 것을 연결하시면 돼요.
이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요거 이해하기 위해서 배우는 것들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앞부분에 막 하나하나만 들어가다 보면 내가 이걸 왜 배우는지 잘 모르고 그냥 배워. 근데 합동을 이해하기 위해서 내가 앞부분에 이런 것들을 배우는구나. 그렇게 먼저 생각해 주시면 재미있을 거예요. 그래서 합동 말 그대로 이렇게 합했을 때 그러니까 포개었을 때 똑같은 거 같을 동자 그지? 똑같은 것을 합동이라고 하는구나 라는 것 확인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기본 도형 파트에는 이런 내용들이 있다라는 거, 그중에 이 평행선의 성질이 되게 여러 부분에 많이 사용이 되기 때문에 기억을 꼭 해주셔야 되는 짱 중요한 부분이다 라는 것도 포인트 짚어주도록 할게요. 자, 이어서 이제 기본 도형을 배웠어. 도형에는 크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두 가지. 뭐냐 하면 첫 번째, 평면에 내가 지금 여기다 그릴 수 있는 종이에다 그리는 평면 도형이 있고 우리가 부피를 차지하는 입체 도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평면 도형에 대해서 들어갈 거예요. 그냥 크게 이렇게 정리하면 돼. 기본 도형 배운 다음에 그 기본 도형 중에서 두 가지로 나눠지고 하나는 평면 도형이고 하나는 입체 도형이구나. 그리고 특히나 평면 도형과 입체 도형의 여러 가지 용어들은 초등 과정에서 우리가 다 익혔어요. 그죠? 아니 뭐 삼각형 모르는 친구도 없고 사각형 모르는 친구들 없잖아. 근데 여기서 이제 그치지 않고 삼각형, 사각형에 대한 조금 다양한 내용들을 익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건 중학교 2학년 때 그들의 성질에 대해서는 파헤칠 거지만 1학년 과정에서는 거기에서 나오는 그 다각형이라는 것에 대해서 내각과 외각 그리고 대각선이 무엇인지 알아볼 거고요. 평면 도형 중에서도 이렇게 각이 있는 게 있다면 각이 없는 거. 뭐죠? 원이 있죠. 그래서 원과 부채꼴 그들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들을 체크해 보도록 할 거예요. 조금 계산 부분이 마지막 파트에는 들어간다라는 것 기억하시고 공식 파트도 마지막에 이 부채꼴의 넓이를 어떻게 구해야 되는지 들어간다라는 것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내각과 외각 느낌 오시죠? 안, 내, 바깥, 외. 이거 다야. 안쪽에 있는 각과 바깥쪽에 있는 각의 성질들 그리고 대각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내가 요걸 꼭지점을 기준으로 해서 옆에 있는 꼭지점이 아닌 나머지 다른 꼭지점 이렇게 연결했을 때 대각선이 생겨요. 그죠? 그래서 그걸 대각선이라고 하고 그들의 성질 그러니까 몇 개가 나오는지 도형마다 달라요. 삼각형은 대각선이 있을까요? 퀴즈. 삼각형 뭔지 다 알죠? 그죠? 대각선이 있을까? 선생님 방금 대각선이라는 거 뭐라 그랬어요? 옆에 이웃하는 점을 제외한 나머지 꼭지점과 연결하는 거라고 했어요. 삼각형 있어요? 없잖아. 그리고 특별히 삼각형은 대각선이 없습니다. 그거 기억해 주시면 조금 이해가 빠를 것 같아요. 그죠? 자, 이어서 부채꼴과 호화현. 요것도 초등과정에서 많이 다루긴 했지만요. 구체적인 용어와 함께 그 넓이를 배우는 작업들, 그 공식들에 대해서 배우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초등학교 과정과 이어서 조금 어떤 점이 달라지는지를 계속해서 비교하시면서 여기 있는 선생님이 짱 중요 표시해준 단원들 있잖아. 이런 것들에 주의하시면서 공부하시면 돼요. 알겠죠? 자, 그럼 평면 도형에 이어서 뭐가 있을까? 이제는 입체 도형이 나옵니다. 자, 그럼 입체 도형에는요. 이런 용어들이 나와요. 그래서 자, 평면 도형에서도 삼각형, 사각형, 오각형, 육각형, 칠각형, 팔각형, 구각형, 십각형 계속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다각형이라고 이름을 붙이거든요. 자, 입체 도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정사면체, 사면체, 오면체, 육면체, 칠면체 이렇게 그 면의 개수에 따라서 이름을 달리 붙여줄 수도 있고요. 그 다음 그 모양에 따라서 달리 해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원뿔, 그죠? 사각뿔, 오각뿔, 오각기둥, 그죠? 달라요. 그렇게 각각의 다른 용어들이 있기 때문에 이를 이제 다면체, 통틀어서 다면체, 사면체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사면체, 오면체, 육면체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것을 다면체라고 불러줄 거고요. 앞에 정자가 붙인 건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정다면체라는 것은 이 세상에 딱 5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5가지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5가지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외워주셔야 되겠죠. 왜? 5개밖에 없잖아. 특별하잖아. 이 특별한 녀석들의 특징들을 굉장히 좀 자세하게 다룹니다. 그 다음
회전체는 뭐예요? 휙 회전하는 거야. 돌리는 거야. 한 바퀴를 휙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 어떤 기준을 가지고 내가 이 축을 가지고 한 바퀴 돌려서 만들어진 모든 도형을 회전체라고 표현을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것들이 어떤 특징이 있는지 살펴보면서 각각의 입체 도형의 건널비와 부피 어떤 식으로 구하는지 식을 살펴볼 거예요. 자, 다면체 나오고 회전체 나오고 이제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아시겠죠? 그리고 건널비를 구하는 방법들, 부피를 구하는 방법들 각각을 알아볼 것이다. 당연히 여기에는 공식이 나오겠지. 근데 이해만 하시면 너무나 빠르게 너무나 재미있게 배울 수 있으니까요. 재미있게 여러분들이 기대 많이 해주시면서 여기는 입체 도형들 다뤄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여러분들 좀 그림을 많이 그려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제 초등 과정에서는 실제 물건들을 많이 내가 만져봤다면 그리고 확인해봤다면 이제 중등 과정에서는 지면에다가 내가 그림들을 그려나가시면서 입체 도형을 이해하시고 파악하시는 것도 필요해요. 그래서 도형의 연습을 1학년 때 많이 그려보는 연습하잖아요. 그럼 진짜 2학년, 3학년 특히나 고등과정에서 너무 많은 도움을 받아요. 도형들 많이 그려보세요. 겨냥도 같은 것들. 그죠? 그래서 많이 그려보시는 연습 해주시길 추천드립니다. 자, 마지막 단원이에요. 통계 파트입니다. 통계 파트는요. 선생님 제일 좋아하는 단원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자, 여러분들 어떤 느낌이 있어요? 수학이라는 것을 배우고 나면 실생활에서 많이 적용이 되나요? 적용이 돼요. 자, 실생활에서 그중에 수학 파트 중에서도 제일 많이 활용이 되는 게 통계 파트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문을 보거나 뉴스를 보거나 본 적이 있죠? 있지? 기사를 보거나 할 때 정말 통계 파트는 우리 일상생활에 너무 많이 깔려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 생활할 때도 아주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생활하면서 우리가 자료를 어떤 정리를 하잖아. 그래서 미래를 예측하는 데 필요한 학문이 통계 파트예요. 그래서 통계학과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통계 파트는 그냥 딱 하나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왜 필요하지? 이게 왜 정리하지? 내가 이래서 정리를 하는구나. 아, 이렇게 필요에 의해서 정리를 하는 거구나. 라고만 느껴주시면 돼요. 그 다음부터는 술술 나갈 거예요. 근데 그런 거 없이 자, 자료의 정리, 통계에서 뭐 하지? 용어 파악.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게 왜 필요해? 라는 의문을 가지시고 그럼 이거 실생활에서 나 이렇게 정리한 적이 있는데? 아, 뉴스에 나오는 게 이런 거구나. 아, 그래서 여긴 이게 필요하구나. 라고 느껴주시면 돼요. 요것도 여러분들이 아주 많이 쓰일 것이기 때문에 눈여겨보시면 돼요. 자, 구체적인 줄기와 이끌림 우리가 실생활에서 막 이렇게 정리하지는 않아요. 근데 얘가 왜 필요한지는 아시면 돼요. 그래서 줄기와 이끌림이라는 정리 방법이 있고 우리가 뭔가를 정리해야 그것들을 토대로 앞을 예측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도수분포표라는 것을 또 어떤 식으로 정리하는지 용어가 어렵게 느껴지긴 하지만 진짜 별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한눈에 많은 자료들을 흩어져 있게 막 두지 않고 그것들을 좀 끊어가지고 구간을 두고 정리한 것이 도수분포표예요. 그 도수분포표에 그치지 않고 이걸 그래프로 나타낸 게 히스토그램이라는 거예요. 그냥 이름이 이런 거야. 히스토그램 외우면 돼요. 그냥 이걸 그림으로 그려낸 거구나. 아시겠죠? 여기 막 의미 부여해서 히스토리 막 이렇게 연결하지 마시고 그냥 히스토그램 이게 그림이구나. 도수 분포표를 나타낸 그림이구나. 그래프구나 이해하시면 돼요. 자, 조금 더 확장해서 여기에서의 우리가 그림은 즉 그러니까 그래프는 마치 초등학교 때 막대 그래프처럼 생겼어요. 분명히 두 개는 차이점이 있어요. 하지만 막대 그래프처럼 직사각형으로 표현해요. 그러다 보니까 두 개, 세 개 자료들을 한 그래프로 표현하기가 조금 파악하기가 어려웠어. 그래서 또 필요성에 의해서 나온 게 도수분포 다각형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마치 우리가 선 그래프, 띠 그래프처럼 점을 찍어서 이어놓은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런 그림이에요. 그래서 이걸 도수분포 다각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아, 우리 하나의 정리 방법, 또 이 정리 방법을 통해서 그려나가는 그래프 두 개를 배우는구나. 이렇게 가져가시면 돼요. 됐죠? 자, 그리고 상대도수라는 것이 또 등장하게 돼요. 이거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두 친구가 만났어. 서로 다른 학교야. 그리고 다른 반이야. 근데 두 친구가 모두 엄마, 나 반에서 3등 했어! 라고 해서 엄마한테 얘기했어요. 자, 그럼 이제 같은 3등이라고 했을 때 같은 실력일까요?
같은 실력일까요? 예를 들어서 그 A 학생이 전체 반에 뭐 말도 안 되겠지만 전체 반에 100명이 있었어. B 학생은 전체 반에 10명이 있었어. 그럼 100명 중에 3등한 것과 10명 중에 3등한 건 같은 걸까요? 다른 의미가 좀 다르죠.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하나로 연결해서 똑같이 표현할 수 있을까?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라는 이제 의문을 가지고 나타내는 게 상대도수예요. 기준이 다 전체 총합이 다르잖아. 그치?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로 표현할 수 있는 것. 10명 중에 3명이 우리 반에서 안경을 썼어요. 100명 중에 3명이 안경을 썼어요. 그의 비율은 다르잖아요. 그죠? 그것들을 하나로 표현하는 것, 그게 상대도수예요. 재밌겠죠? 그럼 또 이거를 그래프로 표현하는 방법을 배울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양하게 우리가 통계 파트가 이루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거 끝나고 나면 이제 2학기가 끝나요. 그래서 1학년 2학기 수학이 쫙 정리가 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기억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1학년 2학기 과정에 와서는 뭘 가장 먼저 한다라고 했죠? 기하 파트. 기하 파트에서는 기본 도형 파트, 평면 도형 파트, 입체 도형 파트를 배우고요. 마지막에 통계 파트를 배웁니다. 그래서 각각의 내가 어떤 단원들을 배우게 될지 선생님과 이렇게 스토리를 쫙 한 번씩 풀어봤으니까요. 여러분들이 각각 단원들 기대된다라는 마음 가지고 정말 마음이 제일 중요해요. 선생님과 하나하나 또 공부를 해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뭐예요? 물론 열심히 앉아서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요.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그렇죠. 선생님이랑 재미있게 시작해 보는 거예요. 일단 시작해 보자고요. 그래서 어떻게 내가 해야 될지는 선생님이 하나하나 방법 알려줄 테니까 좀 마음을 열고 선생님이 이렇게 한번 해볼래?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보신다면 수학도 할만하구나. 너무나 재미있구나. 수학이 가장 좋은 과목이 될 수도 있어요. 선생님도 경험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 마음을 여는 것, 즐겁게 생각하는 것, 내 마음을 다스리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그럼 다음 시간부터는요, 선생님이 조금 이제 구체적으로 각각의 내용들을 배울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앞으로 수학을 시작하는데 두려움이 정말 없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